네, 안녕하십니까. 바로 어제 43회 방송을 했는데 아무래도 그 시사 문제고, 그래서 그 또 어제는 이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루 지나고 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도 훨씬 더 많이 했고, 그리고 6.12 회담에 관한 그 내용을 조금 더 우리가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보를 한 대로 우리가 말씀을 미리 드린 대로 6월 14일 날 방송으로 게재하는 것을 오늘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6월 13일 오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나온 이런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이 트럼프에 대해서 정말 그 격렬한 비난이 그 양적으로는 더 많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그 소위 주류 언론이라고 얘기하는 뭐 그 CNN이라든가 ABC, CBS 또는 뭐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신문들은 뭐 거의 이런 그 언론 매체들은 거의 한결같이 트럼프가 뭐 엉터리로 이제 했다, 쇼를 했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비하하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작년 이맘때 트럼프를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은 트럼프 때문에 핵전쟁 나게 생겼다. 북한하고 말을 해야지, 대화를 해야지, 이렇게 이 미친 듯이 욕을 해대고 싸움을 해대면 되겠느냐라고 얘기했던 방송들인데, 지금은 트럼프가 너무나 많이 양보를 했고, 그리고 김정은을 세계 무대에 아주 괜찮은 인물로 부각시켜줬다.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트럼프는 월스트리트 저널에는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트럼프가 이번 그 모임, 김정은과의 만남이 판타스틱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상적으로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비판하는 사람들은 트럼프가 자화자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자화자찬하는 측면이 많겠습니다만은 그 회의 이후에 쭉 이렇게 집중적으로 트럼프의 언급을 관찰해 보니까 그것이 자화자찬이든 뭐든 간에 상당히 일관성이 있다는 사실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다는 사실도 보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이제 조금 보수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트럼프가 우리를 배반했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분노하는 마음으로 또 비판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사에 이렇게 나와요. 트럼프가 완패했다. 그리고 김정은이 완승했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그 국제정치학적으로는 성립이 되지 못하는 그런 언급이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경우도 강대국이 약소국과 만나서 협상을 했을 때 완패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완패당했다면은 그 협상은 한두 달 이내에 다시 깨지게 돼 있습니다. 반드시 깨지죠. 강대국이 진 상태로 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트럼프가 완패당했다라고 얘기하고 김정은이가 완승했다는 것은 일단 그거는 그 국제정치학에서는 성립되지 않는 그런 언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팩트를 살펴봐야 됩니다. 팩트. 지금 이제 보니까 트럼프 얘기예요. 김정은이는 여러 가지를 양보했다. 그 몇 개 부시기도 했고, 그리고 북한에 잡혀갔던 미국 시민들 풀어주기도 했고, 그렇지만 자기는 지금 단 하나도 양보하지 않았다. 1달러도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이란하고 비교하는데 오바마는 이란하고 핵 협상을 얻어내기 위해서 1,500억 달러를 썼습니다. 그 중에서 18억 달러는 현금으로 바꿔서 줬는데 자기는 1원도 쓰지 않았다, 1달러도 쓰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나온 그 문건, 우리가 이제 다른 것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그 공개된 문건은 영어 단어로 400단어도 안 되는 겁니다. 400단어도 안 되는데, 저희가 그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트럼프의 협상 방식이라는 그 회에서 트럼프는 큰 것만 협상을 하고 세부적인 것은 그 트럼프의 뭐 부하라면 부하죠. 트럼프가 맡긴 사람들한테 한다.
요번에 트럼프는 큰 것만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이 다 나올 수가 없겠죠. 400자짜리 선언문이기 때문에 400단어짜리 트럼프 얘기로는 이 세부 사항은 존 볼턴하고 마이크 폼페오가 알아서 할 것이다. 일주일 이내에 그 마이크 폼페오, 존 볼턴에 해당되는 북한 관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어마어마하게 빨리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버추얼리 거의 그냥 즉각적으로 퀵클리 이런 용어를 썼는데 이제 그 후속 조치가 곧 시작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그 만나서 사인을 한 그 문건에 대해서 일단 그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박상봉 박사랑 이제 방송을 할 때는 그 문건을 이제 방송하기 한 10분 전에 이제 보고서 그냥 쭉 훑어보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제 곰곰이 그 영문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뜻인가, 이 네 가지가 나와 있는 게 무슨 뜻인가를 잘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상당히 놀라운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 문건인데 400단어도 되지 않은 것을 트럼프가 콤프리헨시브, 아주 포괄적이다, 다 있다라고 해가지고 막 비난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제 생각에 트럼프가 콤프리헨시브, 아주 포괄적인 얘기를 했다는 것은 4시간 동안 만난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포괄적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4시간 말한 것이 그 작은 문건에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그 작은 문건에 트럼프가 또 그런 말도 했습니다. 우리가 얘기한 것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고 북한이 이것을 사인한다음에도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하겠다고 약속한 것조차 있었다. 그 약속한 것이 바로 그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쇄시키겠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런 얘기까지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네 가지 사항을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북한은 commit to establish new U.S.-DPRK relations. 지금까지의 관계와는 다른 미북한 관계를 성립하기로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in accordance with 뭐뭇에 따라서라는 뜻이겠습니다. The desire of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for peace and prosperity. 이거 그냥 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여기에 두 나라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대한 염원에 따라, 그러니까 북한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관한 염원, 그리고 미국 국민들의 평화와 번영에 관한 염원에 따라서 in accordance with the desire of peoples of the two countries. 북한의 people이 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의 국민들이 열렬하게 자기 뜻을 평화와 번영에 관한 뜻을 김정은한테 전달했는지 그걸 잘 보면은 이 문장도 심상치 않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The United States 2번이죠.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 effort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peace regime이라는 것은 평화 체제라는 것인데 여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겁니다. 조약도 들어갈 거고 또 실제로는 미군, 주한미군도 들어갈 거고 북한의 그 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데 안정된 평화 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요 1번과 2번은 지난 70년 동안 진행되던 방향을 바꾸겠다는 얘기가 됩니다. 방향을 바꾼다라는 뜻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reaffirming the April 27, 2018 판문점 declaration. 판문점에서 선언한 것을 북한이 the DPRK commits, 북한이 약속을 한 것을 이제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완전한 비핵화를 북한이 약속을 했는데 그것을 북한이 행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미국이 행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3번에 북한이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비핵화 약속을 실제로 이루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4월 27일 날 나온 남북한 비핵화 노력에 대해서 제가 좀 구체적이지 못하다고 비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비판한 가장 큰 이유는 그때는 대한민국과 북한의 약속인데
북한이 대한민국의 약속을 쉽게 깰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구체적이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의 약속은 북한과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와의 약속입니다. 북한이 미국에게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를 약속했다. 그래서 이것을 어기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사실이 여기에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뭐 이미 얘기했습니다만은 큰 것을 얘기하고 자세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그랬습니다. 큰 것을 지금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 항목, 저는 이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가 트럼프의 그 인터뷰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게 어쩌면은 4번 항목이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구체적인 약속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네 번째가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 MIA remains. 6.25 때 그 북한에서 이제 전투를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우리가 그 장진호 전투라든가 이런 그 아주 큰 전투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미군 병사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죽은 병사들을 이제 뭐 다 그 사체를 갖고 올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목에 그 거는 그 인식표만 띄워오고 그냥 뭐 거기다 대충 묻어놓고 오고 막 그랬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immediate repar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있는 사람들, 북한에 있는 것이라고 확인된 사람들은 즉각 돌려주고, 그리고 앞으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유고를 가져오게 해달라고 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북한이 미국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뭐 여러 인터뷰를 많이 했는데 인터뷰 중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수많은 그 미국의 가족들이 자기 뭐 할아버지라든가 또는 자기 그 아버지가 그 한국 전쟁에서 전사를 했는데 아직도 그냥 MIA, Missing in Action, 실종으로 처리돼 있는 겁니다. 실종 처리돼 있고 그리고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들의 그 뼈라도 좀 찾아다 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많이 자기가 받았대요. 그래서 이것을 그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가장 구체적인 것이죠. 수많은 미국 국민들이 자신 가족들의 유고를 미국으로 가져와 달라고 편지 등으로 요청을 했다. 제 자료를 보니까 미군이 6.25 때 이제 한국에서 전사를 했는데 그 뼈를 시체를 못 찾은 경우가 7,800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7,800명 정도. 그 중에서 약 5,300명 정도가 그 지금의 북한 지역에서 전사를 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미국은 끝까지 가서 이제 찾아오는데 1996년서부터 2005년 사이 그 지난 10년이죠. 그때 그 미국하고 북한이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북한에 묻혀 있는 미군 유해 발굴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작전, 그 뭐 유해 발굴도 다 작전인데 33번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229명의 그 미국 사람들, 220명은 아니고 229세트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229세트의 그 미국 사람 유품 이런 것들을 찾아내었다. 그러니까 이걸 뭐 사람이라고 친다면은 5,300명 중에서 229명 정도라고 친다면은 아직도 한 5,000명 정도의 그 사체를 북한에서 발굴해서 찾아와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 오바마 대통령 때는 북한이 돈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미국이 돈을 좀 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말을 balls for bucks, 북한이 그 뼈를 돈하고 바꾸고 있다라는 그런 그 비난까지 했었는데, 지금 트럼프는 그거 없이 지금 이제 그 5,000명을 찾아오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그 CBID라는 과정을 할 때 미국이 북한에 들어가서 베리파이 한다고 그랬죠. 어디 있는 것을 보겠다. 그거 하려면 미군이 들어가서 돌아다녀야 된다고 그랬죠. 5,000명의 그 6.25 때 전사한 그 병사들의 뼈를 찾기 위해서는 몇 명이 들어가서 북한을 헤집고 다녀야 될지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그 4항목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으면서도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요 네 가지밖에는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없어요. 그렇지만 이건 전부 큰 약속입니다. 그리고 큰 약속은 다음번에
뭐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라든가 국가안보 보좌관 등등이 세부 항목을 가서 이제 따지고 북한하고 이제 협상을 할 그럴 예정으로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우리가 너무 좀 가벼이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담이 끝나자마자 트럼프 대통령이 better than expected,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룬 것이 하나도 없어라고 하는데 여기서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또는 북한의 그 최고급 간부들에 대해서 제일 지금 현재 많이 아는 사람은 마이크 폼페오하고 대통령 트럼프라고 보여집니다. 왜? 직접 1대1로 4시간을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김영철이 미국 갔을 때는 백악관에서 또 뭐 한참 만나고, 폼페오는 북한을 2번이나 갔다 오고, 그리고 또 북한 간부들을 뭐 미국에서도 여러 번 만나고 그랬기 때문에 미국에서 김정은이 또는 그 김정은의 바로 그 최측근들이 진심을 제일 잘 알고 있을 사람이 트럼프다. 그리고 폼페오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가 속았다, 뭐 또는 뭐 그냥 거짓말한다, 과장한다라는 것은 그는 우리가 그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저 사람 직접 김정은이를 만나보고 그 앞에서 그 필을 하고 느끼고, 저 사람은 그 협상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갈 때 그랬습니다. 1분 보면은 이 사람이 계속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알 수 있다라고.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트럼프를 엉터리라고 비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래도 그 수많은 비난이 있지만은 그것이 그 감정적인 비난 같은 거는 뭐 별로 볼 의미가 없고, 이제 그래도 전문가들이 이게 뭐가 모자르다 하는 얘기를 한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이 사람은 뭐 그 북한하고 정말 오랫동안 핵 문제를 가지고 협상을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이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라는 것은 그 미국의 국무부가 운영하는 그런 방송이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의 성명을 보니까 과거보다 후퇴한 것이다. 검증이나 일정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여기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대통령과 대통령 사이에 사인한 그 문건에 구체적인 내용이 다 들어갈 수는 없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김정은 성명이 과거보다 후퇴되고 검증이나 일정이 없다. 검증 일정은 이제 앞으로 뭐 아주 퀵클리, 빠른 시일 내에 뭐 버추얼리, immediately, 거의 즉각적으로 하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을 전쟁 게임이라고 표현했다. 워 게임이라고 하고, 북한이 바로 그 한미 훈련을 못하게 하는 것이 북한의 그 뜻이었는데 그걸 못하게 한 것이 잘한 거냐 하는 이런 얘기를 하면서 김정은이 미국과 한국의 사이를 틀어놓는데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금 진행되는 대로 그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게임을 안 하겠다, 훈련을 안 하겠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래도 크리스토퍼 힐은 전문가로서 저는 그 의문을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미국의 외교 정책을 공부할 때 물론 외교 정책의 압도적인 그 비중은 대통령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제하는 기능은 항상 의회가 하고 있는데, 의회에서 지금 미국의 그 중요한 그 외교에 관련된 국회의원들이 하는 말들 몇 개를 보겠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그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이 첫 번째 회담을 가지고 축배를 들 기분은 아니다. 그리고 이게 그렇게 얻어낸 것이 많은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그 회의적인 태도가 회의적입니다. 그것이 좀 압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회의적이다. 여기서 뭐 잘했다라고 막 그 박수 치는 것보다 회의적이다 하는 것이 더 안전한 외교 정책을 위해서 좋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국회의원들이, 특히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이건 너무 잘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는, 그러면서 견제가 되는 것이죠. 미치 매코넬이라는 이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얘기를 했어요. 중대한 첫걸음이다. 그렇지만은 북한이 후속 조처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회담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단계 협상들을 앞으로 할 텐데,
다음 단계 협상들을 통해 우리가 진정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할 수 있는지 시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과 우방들은 앞으로 최대의 압박 정책을 재추진할 준비를 해야만 한다. 이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재추진할 준비를 해야만 한다. 그다음에 폴 라이언, 이분은 뭐 젊은 사람인데 이제 곧 은퇴해야 합니다. 지금 하원 의장이죠. 공화당 하원 의장인데 우리가 수록할 수 있는 최종 합의는 한 가지뿐이다. 완전하고 증명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CVID 그거 하나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또 강조를 했습니다. 랜드 폴이라는 그 미국 국회의원이 이 사람도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었습니다. 트럼프랑 이제 경합을 했었죠. 이 사람은 좀 평화주의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에 막 그 전쟁 쪽으로 갈 때 거기에 그 반대했던 공화당 의원입니다. 여기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번 그 미국 정상회담이 시간이 너무 빨랐다고 말하지만 나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것도 거둬줘 버린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핵실험 지금 안 하죠. 핵실험 안 한 지 지금 꽤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미사일을 안 쏜 지 지금 6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일단 그 도발 행동을 지금 다 정지한 상태에서 반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인질을 석방했고 그래서 앞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낙관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이제 공화당이니까 좀 낙관적으로 가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무지무지하게 비판적입니다. 민주당은 뭐 정당이 다르니까 비판적일 것이 당연하겠습니다만은 그 상원 외교위원회 크리스 쿤스라는 민주당 의원이 이런 식의 정상회담은 제대로 준비도 없이 기분으로 치러져 진정한 외교라고 볼 수 없다. 요거는 조금 감정이 그 치우쳐진 비난이라고 봅니다. 트럼프는 준비 없이 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협상을 연구한 모든 사람의 결론입니다. 결코 준비 없이 나가지 않는다. 그리고 준비할 때 그리고 한 것을 전부 기록해 놓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이충군 TV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엔터테인먼트에 불과하며 악순환은 정상회담 TV 리얼리티 쇼라고 아주 혹평을 했다. 크리스 쿤스라는 민주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는 것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마르코 루비오라는 사람 제가 이제 드문드문 인용하는데 이 사람이 키가 1m 75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키는 아닌데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 선거할 때 꼬마 마르코라고 해가지고 아주 모욕을 줬던 그 리를 마르코라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이 사람이 상당히 그 영향력이 있는 그런 그 국회의원인데 이 사람이 트위터에 정말 그 놀라운 얘기를 썼습니다. 김정은에게 아부해서 트럼프가 아부하는 거예요. 좋은 거래를 하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트럼프가 아부하는 이유를 알고 있다. 그런데 김정은이는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재능 있는 인물은 아니다. 재능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버지와 할아버지로부터 가업을 물려받은 괴짜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떤 민주주의 국가에서든 선고로서는 유기견 잡는 보조직에도 선출되지 못할 인물이다. 유기견이라는 게 뭡니까? 그 개 버려가지고 돌아다니는 거. 그거 잡으러 다니는 사람의 보조원도 될 수 없는 친구가 한 나라의 대통령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 할 수 없이 아양을 떨겠지만은 그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그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지금 영어 내가 직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니콜라스 크리스토프라는 뉴욕 타임스 컬럼니스트가 마르코 루비오 의원한테 이렇게 이메일 보냈어요. 내 생각에 트럼프하고 김정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was outfoxed in Singapore. outfox라는 건 그러니까 폭스라는 게 이제 기교 부리는 것이죠. 기교 부리는 동물인데 하여간 속였다. 그러니까 김정은한테 속은 것 같아요. 라고 이제 보냈는데 거기 답장을 재밌게 했습니다. I'm uncomfortable with suspending military exercise.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하고의 군사훈련을 안 하겠다고 얘기한 데 대해서 불편하다. 만약 if this becomes permanent in exchange for nothing, 북한은 아무것도 안 해줬는데 그냥 트럼프 혼자 남한하고 한국하고 훈련을 안 했다는 걸로 이렇게 만약 남게 된다면 영원히 그러면 네 말이 100% 맞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뭡니까? exchange for something이라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한국하고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북한한테 너도 뭐를 내놔 라는 것을 한 거예요. 그래서 exchange for nothing, 아무것도 받지 않고 훈련을 중단했고, 그러면은 네 말이 맞지, 트럼프가 속은 거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However, after Trump bent over backward to be conciliatory, if 김정은 does nothing, 트럼프가 이렇게 양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가 아무것도 안 했다면은, 그러면은 international sanctions will be easier to enforce and increase. 더 센, 그리고 더 큰, 더 확대된 국제 제재를 하기가 훨씬 쉬워질 거요. 지금 미국 국회에서 이런 식으로 그 안전판을 대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김정은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더 큰 국제 제재를 가하기가 더욱 쉽게 되겠죠. 라고 이제 답장을 써 보냈습니다. 제가 그 미국 사람 중에서 그래도 조금 합리적인 사람 중에서 제일 강하게 이번 트럼프를 비판한 것이 그 마이클 브랜던 더거티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 내셔널 리뷰라는 잡지는 미국의 그 정론 보수 잡지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쓴 그 글의 제목이 North Korea is winning, 북한이 이기고 있다, 북한이 승리하고 있다. 그래놓고 그 부제가 아주 잘못 심각합니다. Today was a step toward the Korean Peninsula united. 오늘은 한반도가 통일을 위해서 한 발짝 다가선 날이다. 언더 평양, 평양에 의한 통일이. 오늘은 평양에 의한 한반도 통일에 한 발짝 다가선 날이다. 라고 얘기해 놓고서 트럼프를 뭐 되게 세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트럼프는 곧 김정은이 약속한 것, 이것이 다 가짜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약속한 것은 김정은 정권을 더 막강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김정은, 그러니까 트럼프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기본 가정이 있습니다. 김정은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 어떤 경우라도 변할 수 없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말하는 것은, 김정은에 대해서 말하는 건 다 속은 것이다 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변할 수 없다. 그래서 김정은한테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이러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전쟁을 더 막기 힘들게 한다 하는 그런 식입니다. 제목이 너무 썰렁해요. 오늘은 평양에 의한 한반도 통일에 한 발짝 다가선 날이다. 그래도 이 사람이 그 더거티, 마이클 브랜든 더거티라는 사람이 이 내셔널 리뷰 온라인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그런 그 작가라는 점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람 논지는 그래요. 북한이 비핵화할 가능성은 0. 그리고 오늘 요번에 약속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는 것은 맞는 일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한반도에서 어떻게 평화를 유지 확장하려는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지 못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정통 보수파입니다. 정통 보수파도 트럼프를 무지하게 싫어해요. 그래서 미국의 보수 잡지 중에서 이제 그 몇 가지 유명한 것이 있는데, 내셔널 리뷰도 그렇고 위클리 스탠다드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런 잡지들이 다 보수 잡지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대단히 비판하는 잡지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제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내셔널 리뷰라는 잡지에 그 사설입니다. Kim's Big Day. 오늘 북한이 김정은의 아주 큰 날이다. 김정은's Big Day입니다. 여기에 그 김정은이라는 말을 이렇게 써서요. 우리는 현실 정치가 요구하는 바를 안다. 현실 정치라는 것이 따로 있죠. 이상적인 것이 있고 현실 정치가 요구하는 것을 알지만은,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하찮은 살인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하찮은 살인자를 미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 심했다. 이 하찮은 살인자, 틴팟 킬러스, 틴팟 킬러, TINPOT라고 그러는데 하찮다, 뭐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이 틴팟 킬러를 as a promising young man,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라고 추켜 세울 것까지는 뭐냐 이게. 이것은 is gross and unnecessary, 불필요한 일을 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쭉 나가 보면은 김정은이는
북한 인민들의 기생에서 살고 있는, 피를 빨아먹고 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인도적 규범을 위반하며 세계에서 가장 잔인한 나라를 이끄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되겠느냐. 이거는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에 대해서 이렇게 이 수사를 많이 하죠. 레토릭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셔널 리뷰의 사설이 아무리 현실 정치가 그렇더라도,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예를 든 것이, 레이간 대통령은 고바초프를 만나는 그 순간에도 저건 악마의 나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더라고요. 트럼프가 이제 항상 레이간하고 그 자기가 롤 모델을 맞추는데, 너는 레이간보다 훨씬 못해, 뭐 이런 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월스트리트저널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조금 그래도 마일드하지만은 거기에도 뭐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하고 이제 얘기를 약속을 하고 김정은이가 이것을 지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the evidence is scant. 이게 그 증거가 있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이거 다 약속을 지킬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증거가 있는지 알 수 없다. 그 증거는 공동 담화문 속에서도 발견할 수가 없고 그 북한의 언급에도 별로 나와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조금 수수께끼가 하나 있습니다. 38분을 만났더라고요. 둘이 만나는 것이 38분인데 그 38분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같은 거가 그 기록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 녹음도 못하게 했다라고 지금 그 얘기가 들리는데, 그게 뭐 언젠가 그 역사에 그 남아 있으려면은 그 문장이 있어야 되는데, 하여간 38분 동안 그 뭐 통역 두 사람만 내고서 김정은하고 트럼프가 따로 만났죠. 거기서 무슨 얘기가 됐는지에는 모르는데 거기서 상당한 심각한 얘기가 오고 간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주류 언론 중에서는 거기서 얘기한 것을 아는 사람은 오로지 트럼프밖에 없을 것이다. 트럼프는 마음대로 거짓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뭐 원천적으로 그 신뢰성을 두지 않는 그런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둘이 이렇게 앉아서 얘기할 때 트럼프가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리아가 그 화학무기로 국민을 죽여서 내가 미사일 58발을 보냈다. 58발을 보냈다라고 그랬더니 그 통역한테 그 지금 다시 한번 물어보라고 그러더래요. 김정은이가 다시 물어보길래 58발을 쐈다. 그리고 58발을 700마일 바깥에서 쐈다. 그러니까 1000km도 넘는 것이죠. 700마일이면은. 그런데 58발을 다 명중시켰다라는 얘기를 해줬다라고 그 해니티라는 그 앵커하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겁을 준 겁니다. 토마호크 58발을 쏴서 한 방도 못 맞춘 것이 없다, 다 맞췄다라는 것은 일종의 그 협박 비슷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은 그 비디오가 다 돌아다니는데 두 사람 하나의 운명 뭐 이런 제목에 돼 있는데 거기에 자막이 뭐 어떠한 세상을 뭐 택할 것인가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막 전쟁하는 세상, 핵폭탄이 터지는 세상, 그리고 뭐 군인들이 총 들고 가는 거 뭐 이런 거 쭉 보여주고, 그러다가 아주 그 번쩍번쩍하는 세상입니다. 그냥 발전소가 있고 송전선이 있고 자동차가 있고 조립시설이 있고 이런 걸 보여주고서 이런 세상을 둘이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짧은 비디오를 준비를 해갖고 와서 이제 김정은한테 보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요거 세팅, 우리가 그 공산주의자들은 어떻게 협상하는가 편에서 세팅이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그러는데, 세팅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가 유리한 곳에서 회의를 하는 것이죠. 이번에 세팅에서는 트럼프가 100% 이긴 겁니다. 100% 이긴 건데, 그러니까 일단 싱가포르로 불러냈고 김정은으로서는 가장 먼 곳까지 여행을 한 것이죠. 그리고 조금 망신도 당했습니다. 그 고급 호텔에 돈이 없어가지고 돈을 누가 내느냐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갈 때 비행기는 남의 나라 비행기를 타고 갔습니다. 에어 차이나라고 쓴 비행기를 타고 갔죠. 중국 사람이 아닌 북한의 지도자가 에어 차이나를 일단 타고 갔다. 이런 사실 등등이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정은이 회담에 나오면은 북한을 정말 위대한 경제 및
금융국가로 만들어주겠다. A great economic and financial power. 그 great economic and financial power의 대표 선수가 싱가포르죠. 싱가포르는 그 웨스트, 서구를 상징하는 동양에 있지만은 일본과 더불어 일본 동경시와 더불어 뭐 물론 서울도 마찬가지죠. 동경, 서울, 싱가포르 이거는 완전히 서구를 상징하는 발전된 번영의 그 상징인데 그쪽으로 불러내서 회담을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것을 막 한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라는 그 의미가 다 있는 것이죠. 해니티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방금 제가 야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저런 그 정말 기생충 같은 사람을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느냐 그랬는데 샤 해니티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건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도 그렇게 말하는 걸 싫어해. 그리고 그런 말을 할 때 나는 내가 스스로 바보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러나 선택의 대안이 없을 때도 있는 것이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도 다 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보 같다는 느낌을 갖는데 Sometimes I felt foolish doing it.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내 바보 같다는 걸 스스로 알지만은 But we had no choice. 어쩔 수 없을 때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왜 북한이 얘기하게 됐느냐. 내가 타프했으니까 그냥 뭐 다 그냥 때려 부신다고 그러고 로켓맨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그 험악하게 얘기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온 다음에 자기가 좀 이제 외교적인 플래터리, 외교적인 그 아양을 떨은 것이죠. 나는 그런 얘기할 때 내가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어. 그렇지만은 선택의 대안이 없을 때도 있는 거야라는 얘기를 해니티한테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문제 같은 것도 virtually immediately 이제 곧 시작이야. 곧 시작이고 다음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음 주, next week. 다음 주에 폼페오하고 존 볼튼이 북한의 카운터파트들과 만나게 돼 있어. 여기서 북한이 싫다고 그러면 벌써 이제 삐거덕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트럼프가 발표된 문건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얘기한 것이 어떻게 그 조그만 문장에 다 들어가느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 또 뭐라고 그럴까요? 이 틈을 하나 남겨놨어요.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틀렸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 6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상당히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미국이란 나라하고 다른 나라하고 실수할 여유가 있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제가 이것은 뭐 제 말이 아니라 피터 제이 한이라는 사람이 그 액시던털 슈퍼파워라는 거 아주 참 괜찮은 책인데 이 책이 곧 이제 한국말로 번역이 다 돼가지고 이제 나올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미국은 실수할 여유가 있는 나라다. 실수해도 별 영향이 없는 나라다라는 그런 이 언급이 피터 제이 한 책에 나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한번 시도를 해본 것이에요. 시도를 해봤는데 그리고 지금까지 보니까 김정은이가 저도 김정은이 자기가 홍콩 같은 나라, 싱가포르 같은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김정은은 나름대로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정치 체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 겁니다. 국민들이 다 자동차 타고 다니고 국민들이 다 토요일날 놀러 가고 국민들이 정말 선거하는 날 가서 다 투표하고 그런 민주국가가 된다면은 자기가 그런 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대단히 스스로 의문을 하겠죠. 아까 미국 국회의원 마르코 루비오가 선거를 한다면은 유기견 잡는 사람의 보조원도 되지 못할 친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이 사람이 마음을 바뀐 것 같다라고 하는데 평양 가보고 나니까 그렇게 해서는 내가 죽는다. 우리 정치학 이론에서는 서바이브 할 수 없다가 정치학 이론입니다. 체제를 바꿔놓고서 전번 체제의 지도자가 바뀐 체제의 지도자를 할 수 있을까? 즉 공산국가의 지도자가 자본주의 국가로 나라를 바꾼 다음에도 지도자를 할 수 있느냐? 그런 사례는 지구 역사에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대로
그런대로 나는 이분 평가가 그래도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미국의 그 역사학 교수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뭐 대통령의 꿈도 가졌던 사람이죠. 그리고 미국 상원 하원 의장을 했던 뉴트 깅리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트럼프에 대해서 그 최근에 어제도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제 바로 며칠 전에 그 책이 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에 대한 책을 벌써 당선된 다음에 2권이나 썼는데 거기에 트럼프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한 거가 트럼프는 요번에도 사람들을 무지무지하게 놀라게 했다.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예측 불가능한 행동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놀라는데 사실은 놀랄 거가 없다. 왜냐하면 트럼프는 우리를 계속 놀라게 했으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이 나온다고 그랬을 때 그걸 믿은 사람도 없었고 그리고 대통령이 나왔을 때 당선된다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고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우리를 계속 놀라게 했고 그리고 다 그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데 트럼프의 행동에는 일관성이 있다라고 이제 밑을 깔아놓습니다. 일관성이 있다. 트럼프 행동에 일관성이 있는 것은 미국은 손해보지 않겠답니다. 특히 이제 금전적으로 손해보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세팅이라는 것을 장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도 얘기하는데 트럼프가 싱가포르 가기 직전에 캐나다에서 G7 서밋을 했습니다. 강대국 7나라가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나온 그 공동선언문에 트럼프는 거부했습니다. 이거 사인하지 못하겠다고. 거부한 뭐 이유는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왜 미국은 일방적으로 손해 보느냐. 그리고 유럽 나라들 다 잘 사는데 지난 73년 동안 미국은 그 나라를 지켜주느라고 돈도 많이 썼고 그리고 물건을 팔고 사는데 그 나라들은 일방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이득을 취해가고 있다. 왜 유럽은 미국에다가 자동차를 팔 때 미국은 2%밖에 관세를 안 붙이는데 미제차는 10%를 붙이느냐. 그리고 캐나다는 왜 미국 농산물에 수백 %를 붙이느냐. 이거 다 똑바로 하지 않으면 동맹이고 뭐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트럼프의 행동에는 일관성이 있다. 바로 깅리치 의원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어떤 순간을 포착하는 데는 기가 막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순간을 포착하는 전술적인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다. 이거는 우리가 그 3월 8일의 예를 보면 알 수 있죠. 우리 그 한국 대표단이 미국 가서 김정은이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은 나도 만나고 싶으니까 당신네들이 나가서 발표하라고. 이런 것들이 그 순간순간을 딱 잡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제 설명을 하면서 깅리치가 이제 그 폭스 뉴스에 이제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Trump has accomplished more than Clinton, Bush and Obama combined. This is just the beginning. 지금 트럼프가 이뤄낸 일은 클린턴하고 부시하고 오바마 3명이 이룬 것보다 더 많다. 그렇지만 이것은 또 시작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상당히 그 합리적으로 이제 분석을 했는데 북한이 이번에도 거짓말할 거다라고 모든 사람이 다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깅리치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이 이번에도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나는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미 김정은에게 분명한 신호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뭐 편지도 하고 말도 하고 협박도 하고 회유도 하고 여러 경로로 아주 쉬운 언어로 이미 김정은에게 분명한 신호들을 보냈다. 그래서 그 분명한 신호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회담이 열린 거다. 그래서 김정은이 바꾸기가 쉽지 않을 거다 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깅리치 이 사람 뭐 교수 출신이기도 하죠. 깅리치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겁니다. Toughness and boldness. tough하다 뭐 우리 번역 안 해도 되죠. boldness 과감하다. aggressiveness 공격적이다. flexibility 그렇지만 엄청 유연하다. and resolution 상당히 그 결기가 있다. and an amazingly fast grasping of tactical opportunities 그냥 전술적인 기회가 오면 가서 탁 잡는다. 그런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고 트럼프가 북한과 begin the process of opening up North Korea 북한을 여는 작업을 지금 시작했고 그리고 changing history 역사를 바꾸기 시작했다라고 쓴 겁니다.
상당히 그 우호적인 분석이지만은 그냥 이 사람이 트럼프를 좋아했다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학술적으로 이렇게 분석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사람이 최근 제가 그 언더스탠딩 트럼프라고 여러분이 그 화면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오늘 2018년 6월 13일인데 저 책이 작년 6월 13일 딱 나온 지 365일 된 책입니다. 그리고 바로 6월 5일자로 트럼프스 아메리카 해가지고 The Truth About Our Nation's Great Comeback. 지금 미국이 이제 지금 컴백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 제가 지금 주문을 했는데 지금 뭐 비행기로 오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국회의원 중에서 트럼프를 상당히 그 지지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린지 그레함이라는 그 상원의원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김정은이가 그를 농락하려 든다면 그걸로 당신과 당신의 집권은 끝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6.12 회담에 대해서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람은 그 트럼프의 그 스타일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내가 미국은 국회에서 항상 이렇게 이 안전장치를 만든다고 그랬죠. 미국 상원에서 전번에 내가 얘기할 때는 미국 하원에서 그 국방 수권법안이 가결돼 가지고 미군을 22,0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하게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상원에서도 이번에 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하 양원에서 다 통과가 됐는데 상원에서는 6월 5일 통과됐죠. 그런데 지금 미국 상원의 군사위원회 위원장이 맥케인입니다. 맥케인은 뭐 트럼프랑 사이가 나쁜데 그래서 맥케인 법안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 이름이 이제 S 2987로 돼 있는데 이것은 그냥 존 S 맥케인 법안이라고 돼 있고 여기에는 군사력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다른 것들 중에 하나가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맞지 않는 것은 미국이 받아들이지 못한다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를 받아들이면은 미국 국회의 법안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될 정도로 그래서 그런 법안까지 지금 미국이 만들어 놓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원 법안에는 미국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합의가 도출될 경우 검증에 관한 세부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미국 국회가 지금 뭐 검증 과정이 없다. 뭐 그래서 막 이 논객들이 난리가 나는데 미국 국회에서 검증 과정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법안이 통과되어 있습니다. 그걸 북핵 기준 법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은 그거는 발의돼 있죠. 발의돼 있고 그리고 22,000명 이하로 줄이지 못한다는 것은 이제 통과가 돼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은 전혀 관계없다. 지금 논의 사항이 아니다. 궁극적으로 다 가지고 오고 싶지만은 지금 논의 사항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훈련은 안 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제일 관심 있는 것이 야 이게 지금 뭐 미국이 훈련을 안 한다고 그러지 않느냐. 우리가 북한과의 선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 조건입니다. 북한과 선의로 협상을 진행하는 한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음번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은 아무래도 제일 큰 것은 내년 3월 거가 되겠죠. 그 이제 지금 한 뭐 9개월 정도 더 남았는데 그 사이에 진행되는 여부를 봐서 내년 3월에 훈련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결정되는데 이 사람이 그 한미 훈련을 안 하겠다는 가장 큰 이유가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어떤 그 신문사 기자가 이제 전화를 저한테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지 잠깐 설명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한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첫째, 누구한테 한 말인지를 보라. 트럼프 대통령이 그 돈도 너무 많이 드는 훈련인데 그거 안 해도 돼.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누구한테 한 말일까? 나는 그 한국 정부를 향해서 했다고 봅니다. 지난 뭐 이제 우리가 빨리 까먹으니까 다 기억이 없어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올림픽 하는 동안에 하지 말자라고 우리가 막 졸랐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걸 안 하면 어떡하냐 해가지고 그랬더니 그래도 좀 다르게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연기시켰습니다. 올림픽 하는 기간 동안 연기시키고 그 군인들은 1년 전에 다 계획 세우고 그러는데 그거 연기시키면 막 좀 뭐 한참 힘들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뭐 항공모함은 안 오는 게 좋겠다. 또는 뭐 핵폭격기는 안 오는 게 좋겠다. 다 이렇게 계획 세웠는데 그래서 그냥 쫓고 맞습니다. 그리고 좀 빨리 끝내달라. 그래서 빨리 끝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야 라고 얘기한 것은 혹시 아닐까.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거, 우리가 아까 그 격리치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성이 있다고 그랬죠. 돈입니다, 돈. 지금 한국하고 미국 사이에 지금 미군 주둔 비용 그거를 가지고 협상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협상을 진행하는 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훈련 북한하고 지금 선의로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안 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누구 보고 들으라고 한 말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두 번째, 북한한테 한 말입니다. 이제 훈련하느냐 마느냐는 너가 잘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어. 즉 한미 연합 훈련을 그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로 쓰겠다라고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한 것이죠. 세 번째 뭐 예를 든다면은 지금 아까 그 G7 가서도 얘기한 것이죠. 왜 잘 사는 나라들이 계속 미국에게 국가 안보를 의지하느냐. 너희들 돈 좀 더 써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국방비가 세계 평균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안보 상황이 나쁜 나라로서는 아주 그 국방비의 비율이 낮은 편이에요.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런데 그거를 좀 더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리고 이것은 하나도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학자 중에서 더그 밴도우라는 학자가 있는데 미국의 그 워싱턴에 있는 케이토 연구소라는 그 보수주의 연구소입니다. 거기에 그 연구원인데 이 사람은 벌써 수십 년 동안 북한보다 수십 배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왜 미국이 지금도 지켜줘야 되느냐라고 이렇게 그런 논문도 쓰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 주장이 그대로 뭐 지금 이제 트럼프한테 받아들여지는 것이죠. 바로 요 6일이 북한하고 회담을 해서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있었던 겁니다.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그 타임 투 겟 터프라는 책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5년 전이죠. 2011년에 쓴 책인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국에는 60만, 70만 대군이 있다. 그런데 왜 아직도 28,500명의 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는가? 물음표입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면 왜 주둔 비용을 한국으로부터 받아내지 않는가? 한국으로부터 그 돈 받아내라고 2011년 책이니까 7년 전에, 그리고 대통령 당선되기 6년 전에 간행한 책에서 이미 썼었다는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미군하고 훈련하는 것이 당연히 좋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미군은 여기 있는다, 그리고 훈련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 언어상 자가당착입니다. 군대가 훈련하지 않고 주둔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이득을 찾아야 되겠죠. 이익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 이익입니다. 그리고 국가 안보 이익이 경제 이익을 앞설 수는 없죠. 안보 이익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니까 그거를 기초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이 자료를 3월 10일 날 우리나라 그 국정원장 서훈 원장이 조선일보 논설위원하고 이제 그 대화한 것이 그 신문에 났는데 거기에 있는 말 뭐 한두 가지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다 우리가 했을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우려하는 한미동맹에 배치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주한미군은 우리가 북한에 양보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도 뭐 정말로 맞는 얘기죠. 북한은 한미동맹이 있으면 한미연합훈련이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북한은 그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했는데 지금 미국 측에서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그 트럼프가 한 말들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 이렇게 잘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그래도 모종의 신념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지만 다 아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싱가포르 같은 나라를 북한을 싱가포르처럼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자기가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거가 과연 자신이 있겠느냐를 스스로 생각해 보겠죠. 그래서 되면은 할 거고 안 되면은 뭐 또 다른 방법을 찾을 텐데 다른 방법을 찾게 되면은 이 판이 깨지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 세팅 문제 그리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서 봤을 때 트럼프가 이렇게 밀리고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결정적인 언급을 한두 개 말한다면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미국은 한국, 중국, 러시아를 거치지 않고 북한하고 직접 얘기할 수 있는 길을 텄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공하게 되면은 북한은 정말 70년 만에 그 임자를 바꾸는 파트너를 바꾸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파트너를 중국으로부터 미국으로 바꾸는 것이죠. 그럴 경우에 이 동북아시아의 국제정치에 무지무지하게 큰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정말 그 히스토리가 될 수가 있겠죠. 트럼프가 김정은이 보고 히스토리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그 부동산 업자답게 진짜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은 정말 인크레디블 로케이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끝내주는 위치에 있는 나라야. 이 사람은 북한에다 트럼프 호텔 지을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으로서 이것이 끝내주는 위치다. 북한이 미국 편이 되면은 북한이 미국이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이 되면은 미중 패권 경쟁은 100% 미국의 승리로 끝나게 돼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그 사람들이 너무나도 그 이제 감정적으로 간단하게 지금 현재 트럼프 그러니까 김정은의 마음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트럼프하고 폼페오라고 보는 것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이제까지 한 행동, 이제까지 쓴 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렇게 멍청하게 트럼프 완패, 김정은 완승 이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을 거라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상황을 두고 봐야 되는데 그렇지만은 이게 너무 일희일비하고 우리가 속았다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것이 트럼프는 미국 대통령이지 우리 대통령은 아니에요.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하고 또 상황이 이제 또 변화되는 대로 계속해서 이제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좀 많이 길었는데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